네, 대원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원입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여론조사 방식은 민주당 이재명을 상대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자, 방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관리위원회는 민주당 이재명을 상대로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지를 묻는 단일 설문조항을 확정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 측에서 주장해온 방식이면서 동시에 가장 일반적인 경선 여론조사 설문을 확정지은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당내 경선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묻는 거였습니다. 두 조사 방식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후보 측은 긴장의 고삐를 놓을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여론조사 추세를 볼 때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당내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54.3%, 추격자 홍준표는 35.6%, 아직까지도 당내에서만큼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큼은 윤석열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자, 추세상 두 사람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가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11월 5일 발표될 당내 경선의 승자를 선출하는 방식,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을 상대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즉 누가 이재명을 이길 후보인가를 묻는 방식, 요게 이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주 미묘한 차이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의 의뢰를 해서 실시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예측도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는 38.6%를, 윤석열 후보는 34.8%를 기록했습니다. 홍 후보가 4%포인트가량 앞서는 결과입니다. 대선 후보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을 상대로 과반을 획득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홍준표 50.9%, 이재명 35.3%, 조금 놀라운 수치입니다. 의외의 수치이기도 하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 이재명은 45.9% 대 39.1%,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발언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 개사과 논란 등의 실수가 가뜩이나 정체 상태를 보였던 여론 추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어제 발표한 코리아 리서치 조사 결과는 더 흥미롭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인지를 물었더니 홍준표 38.9%, 윤석열 28.8%, 홍준표가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역선택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홍준표와 윤석열 두 사람의 격차가 꽤나 커 보입니다. 물론 이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윤석열 49.8, 홍준표 37.4로 윤석열 후보가 12%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납니다. 자, 이재명과 1대1 가상대결 형식으로 물었을 땐 어땠을까요? 홍준표 대 이재명 43 대 38, 윤석열 대 이재명 38 대 42, 홍준표는 이기고 윤석열은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놓고 본다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우위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종래의 구도,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만 두 사람이 일반인 대상 조사와 지지층 대상 조사에서의 격차가 거의 지금 동일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두 사람 양자 구도는 초박빙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월 5일까지 이제 남은 시간은 단 열흘, 10일이 남았습니다. 누가 승리할까요? 흐름상 추격하며 따라붙는 홍준표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그 수치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워낙 그동안에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유권자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부정적 시각이 커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윤석열을 지키자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럴수록 윤석열을 중심으로 더 응집력을 발휘했습니다. 관건은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실수를 줄이느냐에 있습니다. 여당에서의 공세에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고집을 버리고 유연한 자세를 취하면 예상대로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윤 후보 측에서 또다시 실수가 나온다면, 토론회에서 준비가 부족한 면이 노출된다면 역전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지금까지 추격전 노련함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노출됐죠. 홍 후보가 이번 경선에 승리하려면 윤 후보 측의 실수를 유도하고 본인은 전통적 지지층의 안정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테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시간도 부족하고요. 공격하는 홍준표, 이건 내부 총질 또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고, 안정감을 보여주면 상대의 허점을 공략하기에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잠정 결론을 내려볼까요? 11월 5일 국민의힘 최종 승자는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 추가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참모들의 그 한계도 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발언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말이죠, 윤석열을 권력을 상대로 검찰의 독립성을 지킬 보루로 여겨왔었는데, 요즘 윤석열 입에서 검찰을 공격하는, 검찰을 부정하는 그런 말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조금 헛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공수처, 검찰, 경찰, 이런 사정기관들이 정권, 권력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명심하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후보에 대한 분석은 하고 나서 선거에 임하길 바랍니다. 선거 캠프, 참모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그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런 기본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윤석열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가 된다 한들 선거꾼들의 집합체인 저 민주당과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김재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